자, 계속 이어서 이 스피식 플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쓰고 있죠. 서포트 메서드 중에서 이그젝트 방식이랑 어프락시메이션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앵글 타입을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가지 커브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아래쪽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5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놨어요. 너무 많으니까요. 일단 맵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맵이 아래쪽에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 커브 가지고 먼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 하고요. 자, 맵을 잡아있죠. 베이스 피처 찍고요. 서포트 해보시면 이제 이그젝트 방식일 때 얘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찍히나요? 안 찍힙니다. 어프락시메이트 방식일 때도 여기다가 선 찍으면 찍히나요? 안 찍힙니다. 이럴 때는 앵글만 가능합니다. 자, 커브를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서포트 커브. 커브예요. 커브. 그렇죠? 이젝트는 지오메트로 되어 있죠. 얘도 지오메트리인데 얘는 커브로 잡아달라는 거예요. 커브. 여기다가 이 곡면 찍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평면 찍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여기서는 커브만 잡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커브가 이런 식으로 스케치 안에 들어있는 커브도 되고, 그렇죠? 뭐 이런 라인처럼 그렇죠? 저쪽 GSD Generative Shape Design에서 만든 이미의 어떤 커브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앵글 하니까요. 앵글 값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서포트 랭스가 중요합니다. 아시죠? 중요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커브를 찍겠습니다. 딱 찍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지금까지 못 봤던 뭔가 평면이 하나 턱 만들어집니다. 보이시죠? 노란 면 보이시잖아요. 이게 바로 서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플랜지라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뭐가 비빌 언덕을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곡면이 됐던 평면이 됐던, 근데 곡면은 이미 있는 눈으로 확인 가능한 거고, 평면도 떴습니까? 무한평면이니까 그것도 이미 확인이 가능한데, 곡선을 커브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커브 가지고 뭔가 곡면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서포트 랭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50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50짜리가 여기서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PT 올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이젝트라든지 어프락시메이트에서 이 서포트 랭스 백날 바꿔봤자 여러분 그거 못 봅니다. 뭔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앵글 타입에서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알고 계셔도 됩니다. 자, 각도예요. 자, 90도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100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그렇죠? 마이너스 될까요? 예, 안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는 안 된다. 1덕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저는 한 70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EOP에서 이 길이를 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 곡면, 가상의 곡면, 이 노란 면 있죠. 따라서 쭉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노란 면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노란 면의 길이가 100인데 EOP를 100보다 더 큰 값, 120 이렇게 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에러나요.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에다 그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EOP의 길이보다 이 서포트 랭스 값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값이 가상의 평면, 그렇죠? 평면, 이 값이 EOP에 지정한 이 값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잘 기억하시고요. 앵글 타입으로 쓰고 그리고 커브를 활용할 때 가상의 평면의 길이를 말한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포트 랭스가 하는 역할이 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뭐 99%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쭉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마우스 오른쪽 뭐 의미 없죠. 쭉 뭔가 자동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뭔가 있었으면, 화살표 같은 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자, 어떻게 돼 있나요? 플랜지 아래쪽으로 돼 있나요? 자, 서포트 랭스고요. 120이 안 되죠. 50 정도 이렇게 하면 아래쪽으로도 만들어지는 거죠. 재질 바깥쪽으로, 네, 당연히 노란 평면의 바깥쪽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베이스
각도를 다르게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여러분이 테스트 해보다 보면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저는 이쪽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죠. 결국 이 세 가지 버튼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가상의 어떤 이거는 평면이죠. 평면 형태의 어떤 커브를 활용한 웹을 플랜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아래쪽에 있는 거였어요. 그럼 위에 있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 있는 건 안 되나요? 위에 있는 것도 됩니다. 자, 찍고요. 맵 찍고요. 서포트 앵글 타입을 하셔가지고 커브는 맵이 위에 있는 걸 잡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자,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 면 따라서 흘러가 있건 전체 길이가 100이다 그러면 얘를 한 50 정도로 쳐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따라서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캔슬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이드하고요. 길이가 짧은 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으면서 길이가 짧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에러 날까요? 자, 그런 부분도 한번 봐야겠죠. 자, 베이스 피처 찍고요. 서포트 커브 앵글 타입으로 커브 얘를 찍겠습니다. 자, 저는 이쪽으로 만들죠. 각도가 80도 너무 크니까요. 60도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재질도 오른쪽으로 위로 100이니까 EOP 한 50 정도로 60 정도로 할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되죠,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전개를 시켜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마치 탄젠시하게 나와서 탄젠시하게 들어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실제 위에서 보면 전개했을 때 어떻습니까? 꺾이죠, 이렇게. 왜? 아까 전에 뭐였죠? 네, 이 커브 있지 않습니까? 이 커브가 이 모서리하고 수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간 경사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스케치 밴딩 식으로 이렇게 굽힘 처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만든 데다가 또 어떻습니까? 또 만드는 거죠. 얘 찍고요. 그 다음에 커브를 이 모서리 한번 찍어볼까요? 모서리 찍고. 이거 되는 겁니다. 굳이 명시적으로 딱 만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모양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요. 지울 때 해제하겠습니다. 윗면에 있는 겁니다. 자, 아랫면에 있는 거, 윗면에 있는 거, 윗면에 있는 자유곡선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스플라인선이에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요거 있죠? 스플라인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거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보죠. 베이스 피치 찍고요. 앵글 커버 얘 찍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죠? 저는 이거 서포트를 반대로 베이스 피처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도 안쪽으로. 그렇죠? 프리뷰에 보면 이렇게 쭉 따라서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하죠? 그렇죠? 커브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곡면 형태의 어떤 플랜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뭐 이 커브를 이용해서 돌출되는 곡면이죠. 직선이다 그러면 직선도 뭐 어떻게 보면 돌출 개념이라 바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0도 하면 이게 똑바로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죠? 이런 얘기죠. 저 GSD에서 이 커브를 이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곡면을 한번 돌출한 다음에 여기서 플랜지 베이스피치 찍고요. 여기서 이젝트 방식으로 곡면 찍은 거나 똑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곡면 만들기 귀찮은 거예요. 그냥 커브만 가지고 처리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GSD에서 이제 익스루드 할 때도 어떻습니까? 각도값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벡터선이 있다 그러면 이 경사지기의 곡면을 돌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플랜지 하실 때 그렇죠? 굳이 곡면까지 만들지 않고도 그 중간 단계 하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붕 떠 있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왜? 어차피 돌출을 해보세요. 이 선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가상의 공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들어오겠습니다. 자, 만들어보죠. 베이스 피치 찍고요. 커브 예 찍고요. 각도 90도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금방 봤던 거랑 똑같죠. 그렇죠? 안쪽으로 재질도 안쪽으로 넣어보겠습니다. 프리뷰하면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서포트 랭스가 이 EOP의 랭스보다 커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0 정도로 해보죠. 오케이. 됐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 그러면 상당히 유용하게. 자, 위에다가요. 다시 한번 스케치 하나 그려볼까요? 이 면 찍고요. 오케이. 이번에는 스플라인 가지고요. 조금 이쪽을 그려볼까요? 이렇게요. 파이 나온 다음에 찍고 얘죠. 웹 찍고요. 커브를 찍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이렇게 보죠. 프리뷰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렇죠? 강력한 기능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이 자, 지우고요. 만드실 때 커브 같은 걸 그리실 때 꺾여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꺾여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꺾인 선은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플레인지 하는데요. 면 찍고요. 앵글 잡아져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뭔가 스피시 플레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선택한 커브가 탄젠시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내부적으로 어떤 부드럽게 연결된 선이 아니라 지금 꺾여 있는 선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제발요. 그렇죠? 탄젠시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케치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탄젠시하게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 찍으면 되겠죠. 베이스 찍고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케치 이면 잡고 스케치 들어왔어요. 여기다 만약에 뭐 원 같은 거 하나 그린 다음에 포켓 시스템 메타 스탠다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접어버리면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도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의 팁으로 설명드리면 그 스케치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게 제가 수업하다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스케치해서 여기서 내부적으로 이제 코너 처리하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상당히 큰 값 같은 경우에는 코너 처리하면 에러 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10, 뭐 10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딨나요? 값을 만약 30 정도로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막 커져버리죠. 자, 이런 경우에는 밴딩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파일 나오셔가지고요. 그냥 GSD로 한번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옆 면 안에 보면 코너 처리하는 게 있죠. 이 스케치잖아요. 그럴 땐 이걸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타입은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떤 걸 하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걸 꼭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점 하나를 찍으면 그 점에서만 필렛 처리가 되는 거고요. 선을 찍으면 다 처리됩니다. 그 중에서 큰 값을 한 30 정도 줘볼까요? 그래도 좋습니다. 이게 부드럽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실제 스케치 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꺾여 있는 부분에서 이쪽 30 주고 이쪽 30 주면 필렛과 필렛이 서로 만나는 부분에서 서로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처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다시 또 이쪽에 오셔가지고 예, 잡고요. 웹 서포트 잡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피치 잡고요. 서포트에서 앵글 타입을 해서 커브 잡아주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만들어 가는데 실제로 이게 제조는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된다면 만드는 거는 잘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앵글 타입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포트 랭스의 의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세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 exact, approximation, angle 세 가지 타입이 있고, 정확하게 만들어지느냐, 추정치로 만들어지느냐, 커브를 활용해 가지고 가상의 평면을 활용해서 만들 거냐, 직선도 되고 곡선도 되고, 웹 상에 있던 웹 아래에 있던 떨어져 있던 단 꺾인 선은 안 된다. 뭐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